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상주업 밴드에 대한 엉터리에서 무고죄 판단의 셋째 쟁점은 피고인의 신고 내용의 상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이 감호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는지 아니면 폭행 혐의로 고소했느냐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상수를 하였다. 나아가 1심 판결은 상처 사진과 관련하여 잘못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였다. 판결문은 피고인은 감호의 행위로 인해 종아리 앞의 상처가 생긴 것이 아님에도 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상처가 감호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검사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검사는 사건 동영상을 통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상처 부위에 이미 밴드가 붙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변론 유지서는 다음같이 설명하였다. 이 사건 발생 열흘 전쯤 피고인은 집안 가구에 가볍게 부딪힌 일이 있었는데 피부에 상처가 나서 소독 후 밴드를 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쯤 위 상처가 거의 아물어 작은 붉은 딱지가 남아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새 밴드로 갈아붙였습니다. 이 사건 휴대전화 동영상에도 피고인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동그란 밴드가 붙어져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위와 같이 감호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졌던 피고인은 그 직후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손바닥과 엉덩이, 종아리 상처 부위 등에 통증이 있어 종아리에 붙였던 밴드를 떼어보니 출혈이 생기고 상처가 확연히 덧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약 부작용으로 인해 출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피부 출혈의 경우에는 피가 배출되지 않고 피부에 고여있는 상태인 고인 출혈도 흔합니다. 참고자료 1, 모 설명서, 참고자료 2, 모 환후의 카페 게시글. 피고인은 딱지가 생겼던 자리에 다시 고인 출혈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급여 10분 전에 감호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넘어진 사실 외에는 출혈이 생길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호의 행위로 인하여 상처가 덧나 다시 출혈이 생긴 것이라는 판단하여 바로 상처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피고인 상처의 발생에 대한 1심 판결의 판단은 일방적이었고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상처 관련 AI 판사 의견 1. 쟁점 개요 1. 검찰청 주장. 사건 당시 동영상에 피고인의 종아리에 밴드가 있었음. 따라서 고소 이후 제출된 상처 사진은 허위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 측 해명. 이전 상처가 있었으나 감호의 신체 적적으로 인해 제출혈이 발생. 피고인은 모병 치료 중 모포경으로 출혈 성향이 높으며 사진은 고소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상황 설명을 위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 3. 법리적 관점.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을 조건으로 하고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도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해야 함. 대법원은 단순한 반복이나 외관보다 진술과 증거의 객관적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음. 2013도 11650, 2023도 13081 등. 3. 평가. 밴드가 사전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증거이나 기존 상처의 재손상 및 모치료에 따른 출혈 가능성이 제기된 이상 단정적으로 무고의 고의나 허위 제출로 해석하기엔 논리적 비약 우려가 있음. 1심은 피고인의 의학적 특성과 진술, 정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검찰 주장을 중심으로 판단한 측면이 있음. 4. 결론. 상처 사진의 허위 여부는 밴드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질병 이력, 치료 상태, 당시 정황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함. 1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해명기의 부족 및 의학적 고려 부족이라는 비판 가능성이 존재한다. 판사의 공소장 임의 수정. 앞의 판결문 내용에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1심 판사가 공소장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9일 경찰에 상처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착오에 의해 이 내용을 공소장에 잘못 기재하였다. 그런데 1심 판사는 2021년 9월 2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 도중 피고인이 사건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USB에 상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동등한 행위로 간주하여 대치하는 잘못을 범했다. 판결문은 각주에서 공소사실에는 2021년 9월 9일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년 9월 2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사진이 담긴 USB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사실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판사는 공판 도중 이 같은 수정사실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 검사의 착오에 대하여 2심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이 같은 검사의 착오를 지적하였다. 또 변론 유지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담당 수사관은 USB를 제출받은 조사 당일인 2021년 9월 2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21년 9월 9일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USB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 영상자료와 감호로 인해 넘어져 생긴 상처 사진, 현장 사진이 확인되고 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감호가 피고인을 미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 9.9일자로 USB를 기록에 편철하였습니다. 즉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2011년 9월 9일자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2021년 9월 9일 수사기관에 다친 상처 사진,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2021년 9월 2일 조사 도중에 제출한 자료들을 2021년 9월 9일에 분석하여 편철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위 사실관계와는 달리 피고인이 2021년 9월 2일 가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후 2021년 9월 9일 위 고소장의 증거로서 피고인이 기존에 있던 종아리 상처를 촬영하여 허위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인지하고 기소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9월 9일 상처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면 이는 피고인이 감호를 고소한 이후의 고소 내용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감호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간주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9월 2일 고소장 제출 이전 시점에 단지 사건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USB를 제출하였으므로 상처 사진은 고소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공소장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감호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한 것이다. 제2부 참조 공소사실의 임의 수정은 이 판결문의 폭행죄 부분에도 있다. 판결문은 각주에서 공소사실에는 양손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오른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고 기재하였다. 이 또한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임의 변경에 대한 AI 판사 의견 1문제 핵심. 이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2021년 9월 9일 허위 상해 사진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9월 2일 경찰 조사 당시 USB를 제출했으며 이는 단순한 진술 보조 자료였다. 그럼에도 1심 판사는 9월 2일 제출 행위를 공소사실의 9월 9일 제출 행위와 동일시하면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폭행 부분에서도 공소장에 양손으로라고 기재된 내용을 오른손으로라고 정정하였다. 이는 공소장 기재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갖는다. 제1항 공소장 변경은 검사만이 법원에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직접 변경할 수 없고 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제3에서 4항 공소장 변경 시 피고인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1심 검사의 변경 허가 신청 없이 공소 내용을 자의적으로 정정하였고 그 변경된 내용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거나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3. 사실 인정의 오류와 방어권 침해. 검사의 공소는 피고인이 고소 이후 9월 9일 허위 사진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근거했지만 피고인이 사진을 제출한 시점은 오히려 고소 이전 9월 1일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피의자로서 조사 도중 USB로 진술을 보완한 것이었다.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은 법원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한 것이다. 이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행위를 자의적으로 무고행위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4. 대법원 판례 위반. 대법원 2010도 2414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공소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도 11754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 외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1심 판결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 5. 결론. 공소장이 명시된 9월 9일 제출 행위와 전혀 무관한 9월 2일 제출 행위를 동등시하고 변경 절차도 없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바꾸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을 모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일성 벗어난 판사의 공소장 변경. 이에 대하여 1심 판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 1심 판결문의 공소사실 변경은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공소사실 동일성에 대한 AI 판사 의견 1. 사건 개요. 이 사건 1심 판결문 중 각주 2번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에는 2021년 9월 9일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년 9월 2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사진이 담긴 USB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무고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사진 제출일과 제출물, 제출 경위 등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3도 2252 판결. 절취 신용카드 사용 사기와 절취 여부와 무관한 사기는 행위 태양, 방어 행위가 달라 동일성이 부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 인정이 불가하다. 2. 대법원 선고 2010도 2414 판결. 공소가 특정한 기망 내용과 다른 핵심 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 원심은 기망 태양이 달라 동일성이 부정되어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반이다. 3. 대법원 2010도 3092 판결.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피해액을 추가한 변경은 기본적 사실적 관계가 달라 동일성이 부정되므로 그 변경을 허가한 판단은 위법하다. 4. 대법원 2022도 6993 판결. 구성요건과 행위태양이 다른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므로 기각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부정된다. 5. 대법원 82도 2113 판결. 사기에서 특수절도로의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 달라 기본적 사실 내 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법리에 따른 판단.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기수요건이며 해당 제출 일시와 장소는 범죄의 실현 시점으로 작용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21년 9월 9일 상위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일시는 무고죄 구성 요건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를 2021년 9월 2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 기재 착오의 정정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변경한 것이다.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으로서 대법원 93도 2028 판결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위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판사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법원 2006도 514 2018도 9810 판례에서 그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4. 결론. 이 같은 공소사실 정정은 무고죄의 기수 시점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를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위반된다. 대법원 93도 2080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06도 514, 2018도 9810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정정은 공소장 변경 없이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다. 위법한 판단이다. 발명이 증거라고? 또 공정성 훼손을 초래한 것은 피고인이 상처 부위 사진의 발명에 상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이 발명은 상해죄 허위 신고의 근거로 본다는 내용이다. 과연 발명이 범죄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과연 발명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판결 전례가 있는가?
파일명의 증거력에 대한 AI 판사 의견. 1. 파일명의 성격. 디지털 파일의 명칭 예상해.jpg는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주관적 표제에 불가하다. 이는 통상 파일 내용을 식별하거나 정리하기 위한 도구이며 진술서나 고소장처럼 법적 진술을 효력을 갖는 문서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파리아파요.jpg라는 파일명을 근거로 실제로 팔이 아팠다고 단정하는 것은 표현과 사실 사이의 혼동이며 논리적 오류이다. 이 증거능력 vs 증명력. 디지털 사진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었고 작성자, 작성 시점, 편집 여부 등의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증거능력. 그 사진이 실제로 상해를 입증하는지 여부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증명력. 반면 파일명은 그러한 객관적 입증력을 전혀 갖지 않으며 증거능력은 물론 증명력 판단에도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고의 판단에서 파일명의 한계.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고소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단순히 상처 사진을 상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구나. 고소의 목적이 악의적이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종아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소장을 제출한 경위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파일명으로 무고의 고의를 추정할 수 없다. 4. 판례적 관점.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서 파일명의 표현만으로 범죄 사실을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파일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식별 도구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협박.mp3라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음성 내용이 실제로 협박인지 여부는 파일 내용과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상해.jpg라는 명칭만으로 허위신고의 고의를 입증하려는 것은 증거의 실질적 평가를 무시한 추론에 불과하다. 5. 결론. 상해라는 파일명은 단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부여한 명칭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모두 결여한 판단이다. 이는 자유, 심증주의의 범위를 초과하고 증거 재판주의에도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파일명은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각한 오판의 우려가 있다. 2심. 판사가 파일명을 판단의 근거로 든 것은 상식밖의 수준이다. 여기서 우리는 판사가 왜 이렇게 무리한 근거를 판단에 사용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1심 판사가 미리 피고인을 무고죄로 엮겠다는 결정을 한 상태에서 관련 증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마땅한 증거가 없자 상식 밖의 근거까지 동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8.